손의 여러분 안녕하세요, 혜선입니다. 저는 지금 일본에 새로 차린 저의 세컨 하우스에 와 있습니다. 제가 한국 서울에 살고 있는 건 모두 다 알고 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전에 룸투어 했었던 이 집에 지금도 잘 살고 있습니다. 버그들은 웬만큼 다 고쳤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소소하게 129만 유튜버로 활동하고 있지만 일본에서는 조금 더 소소하게 한 70만 유튜버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계속 일본에서 미팅이 있거나 행사가 있거나 이런 것 같아요. 아니 일본에 그 호텔 값이 미친 거야. 그래서 이거는 야 집을 빌리는 게 더 싸겠는데 해서 집을 빌렸습니다. 물론 여기는 월세입니다. 한 가지 이 집의 컨셉을 말씀드리면 최첨단 아날로그 집입니다. 자, 일단 우리 집에 들어가려면은 열쇠라는 거 갖고 댕겨 보셨수? 아니 저도 열쇠라는 거를 안 갖고 다닌 지가 한 20년 된 것 같거든요. 내가 마지막으로 열쇠라는 것을 썼던 게 고등학교 때 기숙사 우리 방 열쇠, 심지어 고등학교 교실 이런 데는 다 지문으로 이렇게 띡띡띡 들어가고 그랬어요. 실습실 같은데. 참고로 새로 들어온 세컨하우스는 2023년에 신축된 집입니다. 건물 자체가 2023년에 지어졌습니다. 자, 그럼 열쇠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자, 요게 우리 집 공동 현관인데요. 이 번호는 비밀번호가 아닙니다. 그냥 이 호실을 호출하는 번호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택배 아저씨가 와가지고 306호 호출 이러는 것 뿐입니다. 자, 그럼 집에 들어갈 땐 어떻게 해야 되냐? 열쇠 출동. 이렇게 공동 현관을 열쇠로 열면은 아니 원격으로 떨어져 있는 공동 현관이 열리잖아. 신기반기. 그리고 물론 이 열쇠는 만능 열쇠라고. 물론 이 만능 열쇠로 이렇게 직접 공동 현관을 돌려서 열 수도 있습니다. 최첨단. 자동으로 닫히죠? 최첨단. 안쪽으로 들어오시죠. 아까 전에 공동현관 연 열쇠로 우리 집 문도 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만능 열쇠인 게 왠지 아세요? 자, 열쇠 구멍 여기 있고요. 이 밑에 또 열쇠 구멍이 있어. 다른 열쇠를 쓰느냐? 아니죠. 만능 열쇠로 열죠. 문을 잠글 때 여기를 이 열쇠로 잠그고 여기도 같은 열쇠로 잠궈서 이중 잠금. 최고의 보안. 한국 사람으로 여러분 열쇠 없이 살다가 열쇠 이씨 살을 하면 다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어느 정도 장치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 스마트 도어락을 따로 사서 붙여놨어요. 옆에서 보시면은 이 열쇠 이 딸깍딸깍 있잖아요. 이거를 물리적으로 돌려주는 애야. 이거 사는데도 한 3~1만 원 들었어요. 이 되게 비싸 이거. 그래서 저 친구를 들였기 때문에 지문으로도 난 열 수 있고 어플로도 열 수 있고 카드로도 열 수가 있게 되었다. 본격적으로 도쿄에 있는 저희 집 룸투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출 콘크리트로 돼 있는 그런 집입니다. 들어오시죠. 이 집 구조는 방 하나, 거실 하나 이렇게 돼 있는 집입니다. 자, 그러면 거실부터 한번 보실까요? 이쪽입니다. 물론 이 도쿄의 호텔 값이 미쳐가지고 호텔 한 3박 이상 잡는 것보다 그냥 집 한번 빌리는 월세가 더 싸다 이런 것도 있지만은 제가 한국 집에서 유지하던 컨디션을 그대로 일본 집으로 가져오자. 그래서 뭔가 기시감이 있는 그런 느낌이 드실 수도 있는데 일단 제일 큰 거 TV는 LG TV입니다. 제가 한국 집에서 정말 사길 잘한 물건 중에 하나가 LG 86인치 TV였는데요. 그 TV를 보다가 요만한 TV 보려면 못 봐. 그래가지고 일본에서 판매하고 있는 LG TV 중에 두 번째로 큰 모델이 얘가 한 74인치? 그 정도 될 거예요. 이 방이 한국 집보다 거실 크기가 좁다 보니까 훨씬 더 거대해 보이는 그런 느낌은 있는데 여기에 또 일본에는 중국 TV 브랜드들이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야, 그거는 까만색 부분이 다 뭉개져 있는 거예요. 근데 LG TV는 그런 게 없잖아요. 내가 제노 직캠 볼 때 배경이 까마니까 공연장은 그 중요하단 말이야. 진짜 중국 TV는 못 보겠다. 일본 브랜드 파나소닉이나 소니에서도 나와요, TV가. 근데 파나소닉이나 소니에서 이 정도 크기 되면은 1,000만 원 넘고 그래요. 결국에 저의 선택지는 일본 아마존에서 산 LG TV가 되었는데 근데 조금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제가 일본에서도 LG 가전을 사는 이유가 싱큐 앱으로 전부 다 제어하기 위해서인데 그 싱큐 앱이랑 얘가 잘 안 돌아가는 점이 있고 그리고 한국에서 지금 LG TV 사면은 다 그 스마트 리모컨을 줄 거예요. 그래서 걔로 그냥 공중에서 휘휘휘 이렇게 하면은 마우스 포인트처럼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근데 일본에서 LG TV를 사니까 스마트 리모컨이 아니라 그냥 리모컨을 주는 거예요. 따로 사야 됩니다. 근데 심지어 또 LG에서 그 스마트 정품 리모컨을 안 팔아. 그래서 싸제 리모컨을 주문하고 있어요. 너무 아쉽다.
여기가 저희 화장대 존인데요. 뭐 제가 한국 집에서 쓰던 제품들 거의 다 이렇게 소분해가지고 다 가져왔습니다. 맨날 쓰는 뭐 미우미우 향수, 버버리 향수 이런 거 다 맨날 써야 되니까 미차이. 그리고 너무 중요한 거, 요게 바세린 통에 들어있지만 내용물은 미차이 비타민 수플레 바디크림. 다 고객님용으로 물량을 돌리느라 우리 직원들도 못 쓰고 있거든요. 다른 통에다가 내용물만 뻘크로 받아가지고 채워놓은 거예요. 요렇게 불 켜가지고 메이크업하고 스킨케어하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거실에서 중요한 점, PD님 이 집 와가지고 발 시렵죠? 너무 시려워. 양말 신었는데도 시렵죠? 네. 저는 조금 더 지금보다 쌀쌀할 때 들어왔으니까 발이 너무 시려워서 미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서 공수해 왔습니다. 전기장판. 근데 냉골에다가 전기장판을 트니까 전기장판은 계속 이게 6단으로 해가지고 열일을 해도 하나도 안 따뜻해지는 거예요. 하나도 안 따뜻해. 그래서 이 카페트를 샀다. 장목 카페트를 샀다. 근데 이거를 전기장판 위에 깔았는데도 하나도 안 따뜻해지는 거예요. 아니 왜 그럴까? 밑에서 계속 냉기가 올라오니까. 그래서 일본에서 또 파는 게 있습니다. 지역 축제 같은 데 가면은 돗자리 깔아주는 그런 거 있죠. 이걸로 냉기를 막는 거야. 이거 한 그 100엔샵 가가지고 한 2,000원에 샀거든요. 근데 이걸 깔아도 안 따뜻해져. 여러분, 전기장판은 보일러가 있어야 빛을 발하는 물건이었습니다. 너무 아깝지만 그냥 꺼놓고 살고 있어요. 뭐 틀어봤자 하나도 안 따뜻해. 충격. 그리고 여기 집 전체가 이렇게 노출 콘크리트로 돼 있거든요. 건축법이 일본이랑 우리나라랑 좀 달라서 그런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보온, 단열재 이런 거 되게 신경 써야 건물을 지을 수가 있잖아요. 건축법상. 근데 여기는 안 해도 돼. 여기에서도 냉기가 엄청 옵니다. 바닥이랑 벽에서 냉기가 엄청 들어오고, 그리고 창문도 이중창 이런 거 없어요, 여기. 그냥 한 장짜리야. 우풍도 엄청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오늘 밖에 온도가 오케이 구글 켜노 땡기와, 오늘 밖에 온도가 25도지만은 에어컨으로 온풍을 안 틀어놓으면 집 온도가 13도까지 떨어집니다. 13도면은 이파래지거든요. 집에서 그러면은. 그리고 여기는 TV 앞에 당연히 소파 있어야 되겠죠? 소파 테이블도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소파 사면은 웬만한 가구 일주일 안에 경동택배로 배송 오고, 조금 걸려서 고객님 죄송합니다 2주 걸리고, 뭐 예약 판매 이런 거다 한 달 걸리잖아요. 제가 니토리라는 일본 가구집에 가가지고 소파를 샀어요. 5개월. 물론 소파 그 천 짜나벼, 덜컹덜컹 이게 배틀로 짜나벼. 냉장고는 여기는 옵션에 없는 집이라 가지고 냉장고도 장만을 했거든요. 저도 냉장고 LG 냉장고로 사고 싶었어요. 근데 일본 시장에서 정발한 LG 냉장고는 700만 원짜리밖에 없는 거야. 재벌집에서 쓰는 것 같은, 드라마에서 나오는 LG에서도 최상위 모델 있잖아요. 그것만 나오는 거예요. 약간 LG가 일본에서는 고급화 전략하고 있나 봐요. 그래가지고 요걸로 샀는데, 일본 냉장고 특 냉동실이 서랍임. 이게 일본 냉장고의 국룰입니다. 그래서 여기 냉동실, 여기 냉동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냉장고 살 때 또 샤프, 파나소닉 이런 우리가 아는 일본 브랜드 제품으로 사기에도 너무 비싼 거예요. 300~400만 원씩 하는 거야. 그래서 한 80만 원짜리 이런 아이리스 오야마 가성비 냉장고를 샀습니다. 여기가 이제 거실과 이어지는 주방인데요. 정신이 없죠. 깨끗이 정리를 많이 열심히 한 것입니다. 요것도 이제 일본 아마존에서 의자랑 식탁이랑 세트 사가지고 열심히 조립해가지고 이렇게 맞췄고요. 아하! 재밌는 거 하나. 우리 PD님 집에는 이 위에 찬장에 그릇이 들어있죠? 네. 일본에선 그릇을 넣을 수가 없습니다. 왜 why? 위험하니까. 언제 위험하니까? 지진 나면은 여기 덜컹덜컹 하면서 여기에서 그릇이 와르르 떨어져가지고 사람 다치고 진짜 위험하다. 그래서 여기 상부장에다가 그릇을 넣는 일본 집들은 여기에다가 걸쇠 같은 거를 해놔요. 떨어지지 말라고. 근데 그게 못생겼어. 그래가지고 이 위에는 뭐 안 깨지는 거, 그냥 미역, 플라스틱, 키친타월, 떨어져도 안 위험한 거 이런 거를 넣어놨고, 그릇들은 이 다 밑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 조리도구 이런 거 있고 신기하죠. 요거는 요거 느낌이랑 맞춰가지고 제가 니토리라는 일본의 이케아 같은 곳에서 모듈식 가구를 새로 짠 겁니다. 근데 일본이 가구 가격도 너무 비싸. 이게 냉장고보다 훨씬 비싸. 이게 TV보다 비쌌어요. 저는 최대한 한국 같은 생활을 하고 싶었기 때문에 전자레인지, 에어프라이어 요거는 있어야 됐습니다. 근데 막상 요거를 짜서 사서 놓고 보니까 얘가 안 들어가더라. 얘도 안 들어가더라.
그러고 있고, 여러분 집에 정수기 있으면 물 끓일 일이 없잖아요. 근데 여기서 정수기를 놓으려고 보니까 이만한 물통 허이짜 해가지고 엎어놓는 그런 정수기 있죠. 아직 그런 시대인 거야. 우리나라 같은 그런 직수형 정수기, 물 끓어다가 알아서 넣어준 그런 정수기가 있긴 있는데 진짜 거대하고, 중요한 건 진짜 못생겼어요. 어쩔 수 없이 브리타로 물을 걸러서, 또 생수를 사 먹으면 되게 비싸서 전기 주전자에 끓여 마시고 있다. 집이 추워가지고 뜨신 차가 필요해. 아침에 일어나면은 냉수 못 마셔, 추워. 너무 재밌는 거 뭔지 알아요? 여러분, 이 발뮤다 전자레인지 너무 쌈박하고 예쁘잖아요. 근데 여기에 알 수 없는 이런 못생긴 선이 달려있는 거야. 요게 전원선이잖아요. 요거 외에 이런 못생긴 선이 달려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냉장고에도 달려있고 세탁기에도 달려있는 거예요. 아니, 발뮤다 니네 디자인으로 파는 애들이라며 저런 못생긴 덜렁덜렁 선을 왜 달아놨어? 싶었는데 아뿔싸. 코드에 그냥 이렇게 꽂는 코드가 있고, 그 랜선 연결하는 것처럼 생긴 수상한 그런 구멍이 있어요. 거기에다가 이 못생긴 컬러 선을 어떻게 접지를 해 놓으면은 재난 시에 정전이 돼도 거기로 전기가 들어오는 뭐 그런 건가 봅니다. 여튼 주방은 이렇게 쓰고 있고요. 아, 일본집 특 가스레인지에 반드시 생선 굽는 칸이 있음. 생선 많이 꺼먹어서 이런 게 항상 있나 봐요. 거의 모든 집에 가스레인지 밑에 이런 게 달려 있습니다. 사용해 보셨나요? 아니요. 이쪽이 이제 침실이랑 여기가 창고인데요. 이 집 진짜 특이하게 생겼습니다. 여기 창고를 이 커튼을 짜놔가지고 좀 가려놨는데 이런 수상한 공간이 있어요. 아마도 이 사다리가 있는 거 보면은 여기를 네 침실로 쓰려면 써,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 왜 복층형 오피스텔도 보통 위에다가 침실로 이렇게 쓰잖아요. 딱 한 사람 잘만한 그런 싱글 사이즈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 안에 동굴 세개가 참 복잡합니다. 꽤 넓습니다, 이 동굴 세개가. 여기에도 이렇게 센서 등을 여기에 센서 등을 달아놨거든요. 근데 여기가 은근 되게 커요. 그래서 겨울옷 여기다 놓고, 심지어 여기에도 공간이 있어요. 이렇게 거대한 동굴 세개가 있어요. 심지어 이 뒤로는 더 깊어가지고 이렇게 불 켜면 더 깊죠. 여기를 창고 겸 철진한 옷장 겸 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요상하죠? 자, 요거는 일본의 당근 지모티에 내놓을 그 쓰레기통인데, 이 집이 동시에 쓰는 전력이 30A를 넘어가면은 두꺼비 집이 내려갑니다. 저기 에어컨이 15인가 20을 잡아먹는데요. 그래서 에어컨으로 온풍을 켜 놓으면서 전자레인지를 돌리면서 공청기를 돌리면 전기가 나간다. 에어컨 돌리면서 공청기 돌리면서 드라이기 돌리면 전기 나갑니다. 제가 좀 집에 돌아오면은 그거를 한번 계산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이 상황이 무슨 상황이냐? 두꺼비 집이 나왔습니다. 야, 큰일이다. 이거 저거 브레이커 만졌는데도 전기가 안 들어오네? 건물 전체가 다 나간 건가? 참고로 TV는 이렇게 큰데도 한 7 정도밖에 안 잡아먹는데요. 주로 그 열 쓰는 제품들, 특히 드라이기, 뭐 온풍기, 에어컨 이런 게 잡아먹는다고 하는데, 일본은 전기가 민영화가 된 지 오래입니다. 두꺼비 집이 나갔다가 조금 기다리면 딸깍하고 다시 들어오는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한번 나가서 안 들어오는 때가 있으면은 저기 뭐 건물 그 중앙에서 뭘 만져야 되거든요. 자, 그럴 때 한국 같으면은 바로 한전에 전화해가지고 저희 집 전기에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요. 그러면 긴급 출동해드릴게요. 오늘이요, 내일이요 이러잖아요. 오늘, 내일 잘 없습니다. 잘 안 오십니다. 도쿄전력 아저씨를 불러야 되는데 그 아저씨들 많이 바쁘시고, 운이 좋으면 내일 모레 오실 수 있다. 중요한 거, 한 번 출동해 주시는데 13만 원 듭니다. 그래서 드라이기를 쓸 때는 에어컨 끄고, 공청기 끄고, 가습기 끄고, 전자레인지, 에어프라이 안 하고 있지? 다 끄고선 드라이기 해야 됩니다. 무슨 산간 오지세요? 여기 도쿄 한복판 까딱 잘못하면은 13만 원이 날아갈 수 있다고. 이게 도시계담이지.
일본 집이 건조해가지고 가습기 하나 놨거든요. 여기 한국에서 지금 엄마들 사이에서 난리 났다는 그 조지루시 코끼리표 가습기입니다. 근데 저는 요거를 일본판 당근 지모티라고 있어요. 거기에서 되게 저렴하게 구입했습니다. 이사 가는 사람이 안 쓴다고 한 거 얻어왔고요. 한국 집에도 요거를 한국 모델로 들여놨거든요. 근데 한국 모델이랑 일본 모델이랑 조금 다른 점이 있더라고요. 일본 모델이 요 코드를 더 뽑기가 수월하게 됐어요. 자석으로 돼 있어서. 왜냐면 여기는 지진 나가지고 넘어지면은 막 전기 연결돼 있고 와 큰일. 그래서 이게 이렇게 쉽게 분리가 되게 돼 있는데 한국은 요게 그냥 그 컴퓨터 전원선 그걸로 돼 있더라고요. 여기가 침실인데요. 제가 너무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 나의 침대 매트리스는 내가 한국 집에서 쓰던 그 매트리스여야 한다. 템퍼 매트리스여야 한다. 그래서 템퍼 매트리스로다가 이렇게 깔아놨습니다. 아주 폭삭폭삭하고 좋습니다. 프레임은 템퍼 정품 아니고요. 일본 아마존에서 코알라라는 브랜드에서 나온 프레임 사가지고 이거랑 그냥 매치했습니다. 제가 일본에서 발견해서 너무너무 잘 쓰고 있는 아이템이 있으니 다름 아닌 베개입니다. 뭐야? 물베개야? 찰랑찰랑하죠? 브랜드명이 히츠지노 이라나이, 양이 필요 없는 이 브랜드명입니다. 열어보면 되게 웃기게 생겼어요. 요즘에도 한국에 조금씩 이런 소재가 나오는 것 같은데 솜이 아니죠? 약간 이렇게 몰캉몰캉한 그런 소재로 돼 있어서 물로 통째로 씻을 수도 있고, 얘가 살 때 이 밑단을 3장을 줘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높이대로 얘를 뺐다 꼈다 하면서 높이 조절할 수 있고, 얘도 소리 안 나고 너무 폭삭폭삭하고 좋습니다. 그리고 기본으로 주는 커버가 얘가 텐셀 소재라 가지고 너무 부드러워요. 너무너무 잘 쓰고 있습니다. 상업 많이 비싼가요? 한 20만 원. 근데 진짜 좋긴 해요. 최첨단 아날로그 하우스인 이 집을 디지털 홈화, 스마트 홈화 시키기 위해서 제가 들여놓은 기계, 구글 홈입니다. 오케이 구글, 리빙の電気消して。 アルゲッセアブニーダ、ジョムヨンヨーズオスゲイジェオンオンウルクテアブニーダ。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본 발음으로 한국말을 해주는 것 같아요. 오케이 구글, 리빙の電気つけて。 アルゲッセアブニーダ、ジョムヨンヨーズオスゲイジェオンオンウルク。 또 한 가지 개인기 있어요. 오케이 구글, 리빙のカーテン閉めて。 이거 시간 예약해서 열 수도 있습니다. 아침에 알람과 함께 커튼 열어라 하면은 예약할 수 있습니다. 짱이죠? 오케이 구글, 리빙のカーテン開けて。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스마트 홈화를 해놓은 거, 화장실 문 열면 뭐 센서 등은 뭐 다들 하시겠지만은 스위치봇 연결해 놓고, 얘가 센서거든요. 그래서 알아서 켜지게. 요즘 LG랑 삼성에서도 이런 건조랑 세탁 한 번에 되는 트윈워시 나왔잖아요. 근데 얘도 그런 비슷한 건데 좀 덜 똑똑합니다. 그래서 가끔 덜 말라서 나옵니다. 여기 좁지만은 들어오시면은 일본 화장실은 여기 세면대 겸 이제 세탁실이 있고, 이 안이 욕실이고, 이게 건조 시스템이에요. 환풍 건조 시스템. 여기에다가 옷걸이에 옷 착착착 널어놓고 여기에서 건조 모드 하면은 여기가 건조실인 거야. 빨래 여기다 말리는 거야. 욕실 안에서 한 가지 또 자랑할 만한 게 있습니다. 욕실이 그렇게 넓진 않습니다. 샤워기, 이 리파 샤워기. 한국에는 정발이 안 된 모델이에요. 한국에는 코리아테크라는 회사에서, 가히하는 회사에서 이 리파를 정식 수입해서 팔고 계시는데, 한국에 들어온 모델은 딱 한 가지거든요. 근데 제가 추천하는 모델은 일본에서만 살 수 있는 모델입니다. 이게 왜 대단하냐면은 4가지 모드로 물이 나오는데, 평범한 샤워기죠? 이 모드입니다. 요 한 줄 이렇게 쭉 나오는 모드는 거의 두피에 하는 워터픽이다. 워터픽 한번 써보면은 그거 안 쓰면 이제 이 닦은 것 같지도 않잖아요. 이거는 한번 맛보면은 이걸로 머리 감아야 된다. 온 세상 상쾌함 내 두피로. 그리고 청소 좋아하시는 분들은 수압이 미쳤기 때문에 구석구석 장난 아닙니다. 이 리파 샤워기가 국내 정발 안 된 모델인데도 30만 원 하는 샤워 헤드인데도 저는 이 기능만으로도 너무너무 추천. 그리고 이 집이 그 드라이기 키면은 전기 나간다 그랬잖아요. 전기가 나가면 절대 안 되는 이유가 또 한 가지 있습니다. 화장실인데요. 이 집은 전기가 나가면은 물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비데는 일본 집 필수품이죠. 물 내림 버튼이 여기에만 있고 본체엔 없어요. 어디에도 물 내림 버튼이 없어요. 그래서 드라이기 잘못 쓰다가 한번 전기 나가면은 얘 요강되는 거야.
내릴 수가 없어. 그리고 한 가지 이 시공사의 약간 변태스러운 점. 화장실 존이잖아요. 여기는 변기통 있는 공간. 문이 여기까지 닫혀요. 봐봐. 똥습관 벽지는 노란색인데 똥습관이 아닌 곳은 이 하얀색이어야 되는 거야, 이 사람들한테는. 그래서 굳이 이 벽지를 이 5cm를 이렇게 끼리다랗게 잘라가지고 이렇게 시공을 해놓은 거야. 변태스러운 가로 열고 포지티브라고 해둡시다. 그래서 여기 이런 데 보면 이 하얀 벽지죠? 더욱 변태스러움. 여기도 한번 보십시오. 이 귀찮은 시간 되는 짓을 이걸 해놓은 거야, 또. 사람이 안 들어가 있으면 1분 있다가 자동으로 꺼집니다. 좀 똑똑하진 않아요. 제가 열쇠 없이 집에 들어오기 위해서 공동현관을 어떻게 만들었냐면은, 자, 일단 저 공동현관에서 우리 집 호수를 띠띠띠띠 누르고서는 호출을 띵 눌러요.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표시가 떠요. 그러면 이제 어플로 스위치봇이 이 오픈을 눌러주는 거야. 내가 일부러 우리 집 호수를 띠띠띠띠띠 호출 누르고 내가 셀프로 요거 스위치봇을 어플로 열림 하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최첨단 아날로그. 그리고 요 옆에 있는 기계는 욕조의 물을 자동으로 받아주는 기계입니다. 그리고 여기 43도는 이제 온수 온도 세팅해 놓은 거거든요. 여기에서 그 욕조 수위랑 온도랑 맞춰가지고 지금부터 물 받아줘 하면은 얘가 열심히 받은 다음에 다 받아줬습니다 뭐 그래요. 그러면은 그 온도로 4시간 뭐 6시간 원하는 시간만큼 보온을 해줘요. 그거는 되게 좋은 기능인 것 같습니다. 요런 기계가 우리 집에도 있었으면 좋겠다 싶지만은 우리 집엔 욕조가 없죠? 지금까지 무엇인가 한국에서도 일본에서도 요상한 집이 계속해서 당첨되는 저의 집 소개였습니다. 이 집에서는 드라이기를 사용할 때 절대 다른 전자기기를 쓰면 안 된다고. 빠잉. 여러분 큰일 났습니다. 뭐가 큰일 났냐면요, 1+1 행사합니다. 미차이의 스프링 페스타 4월 30일부터 5월 9일 금요일 23시 59분까지 진행됩니다. 미차이 네이버 공식 스마트 스토어에서만 진행이 되고요. 미차이 바구지롤 수플레 바디크림이 1+1으로 가져가시면 개당 가격 2만원대에 가져갈 수 있고요. 시카셀프 크림도 1+1으로 체감 가격 개당 만원대. 더보기란에 링크 걸어둘게요. 빠잉.